여러분 혹시 아이가 있으실까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분은 결혼하기 전에 식당 옆 테이블에서 봤던 아이 모습과 내가 직접 키우는 게 똑같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아이는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울고, 그리고 자다가 눈 비비며 기저귀를 갈고 팔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리 안아줘도 울던 그때를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모르는 일인데요. 겪어보지 않고 결코 모르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조기 유학을 하는 건데요. 애를 낳기 전과 낳고 나서 다르듯이 조기 유학도 외국 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고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은행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집을 구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조기 유학은 대학생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은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생활을 하고 서바이벌을 해야 되지만 조기 유학은 엄마가 같이 와서 엄마는 서바이벌하고 공부하는 당사자는 학생입니다. 즉 대학은 혼자 한 명이서 힘들면 되지만 조기 유학은 애는 공부를 하고 엄마는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는 아이가 하고 부모님은 아이를 케어하러 오기 때문에 엄마인 나도 힘든데 아이가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게나 처음 설레고 긴장되는 조기 유학을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 조기 유학 실패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는 케이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릴 때 꿈이 뭐였나요? 저는 의사였습니다. 네. 왜 의사가 꿈이냐고 물어본다면 생각 없이 의사가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요. 모나시 대학교 의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나시 대학교 의대 입학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 딸이랑 갔었거든요. 의대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였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을 쓸 때 제가 의사라고 꿈이라고 쓸 때 누군가가 매일 앉아서 하루에 몇 시간씩 교과서만 공부를 해 라고 말을 해줬더라면 더 잘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호주 유학도 똑같습니다. 호주에 가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가겠다고 수속을 하는 거는요, 제가 어릴 때 의사가 되겠다고 꿈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1월 1일 새해에 올해 목표는 이러이러해 라고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학은 그냥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유학을 가면 한국어는 안 씁니다. 언어부터 달라서 영어로 말을 하면서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로 공부를 하는 건데 과연 쉬운 걸까요? 첫날부터 엄청난 좌절이 옵니다. 조기 유학은 애는 공부하고 부모님은 운전하기, 장보기, 은행 가기 이렇게 유학하는 거는요. 매일매일 해야 할 걸 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하면서 겪는 작은 성공과 좌절이 먼지처럼 쌓여야 성공과 실패가 오게 됩니다. 초기 세팅은 유학원에서 정착 서비스를 받겠지만 유학이 끝날 때까지 모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친동생도 24시간 밀착 서비스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일 안 하고 노는 친동생도 없을 뿐더러 동생이나 오빠나 누나 유학을 오기 전까지 각자의 생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께서 나보다 먼저 호주에 간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최악의 힘듦이 오면 얼마나 힘들지,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는 유학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호주 생활이 힘들 때 유학원에서 도움을 주면 정말 좋은데 어떤 유학원은 어머니 호주에 가면 교회 가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입학 잘하세요. 이러고 연락을 끊습니다. 사실 유학의 시작은 입학 후라는 걸 아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애 인생이 어찌됐든 수속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머니도 계속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학을 실패하는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유학의 목표가 뭔지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유튜브 영상에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육아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딱 든 생각이 육아에도 목표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육아의 목표는 자녀의 성공적인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냥 독립이 아니라 성공적인 독립입니다. 그럼 조기 유학의 목표는 뭘까요? 초등학생의 경우에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과 높은 성적일 것이고, 중고등학생이 조기 유학을 오는 경우 성공적인 대학교 입학, 그리고 대학생은 성공적인 졸업과 취업이겠죠. 유학을 오는 것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고 더 높은 자격을 갖추라고 유학을 오는 거죠.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도 유학을 하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호주 대학교 출신 호주 사람들이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테슬라 같은 회사에 취직도 정말 많이 하셔서 임원에 계신 경우도 많던데요. 호주에 오셔서 졸업하는 경우에 글로벌 무대로 역량을 펼칠 수 있겠죠. 유학을 올 때 목표를 세우시라는 이유는 목표가 없으면 결국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친구와 트러블이 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사를 갔을 때 이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세 번째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기 유학을 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이 학교 문제와 집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학부모이자 유학원 대표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주에서 아이가 조기 유학을 시작했을 때 적응을 못하는 경우 아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유학원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요. 보통 1주차에는 호주 학교 시스템 때문에 얼떨결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친구들을 탐색하는 기간입니다. 3주차에는 이제 친구 그룹에 들어가는데요. 3주차에는 친구 그룹에 못 들어간다면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걸 몰라서 밤마다 아이가 눈물로 지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만 우나요? 어머니는 더 우십니다. 내가 미쳤지. 이 고생을 돈으로 사서 하냐. 내일은 학교 취소하고 한국 가야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문제가 대부분 생기지 않지만 발생했다면 정말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현지에 있는 유학원과 협업이 잘 될수록 유학을 더 성공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조기유학 실패하는 케이스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기유학을 계획하시거나 지금 수속을 하셔서 호주에 오신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세웠는지, 우리 가족의 조기유학이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유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점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조기유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나 현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호주 조기유학과 유학에 대한 현지 정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